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는 경우 이거의 일렉트릭 필드의 라인이랑 이퀴포텐셜 서피스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거를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 하고 그 다음 챕터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다이폴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C로 있고, 다이폴이 편의상 Z 방향으로 원점에 이렇게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리가 R, Z축과의 각도를 세타, 그 다음에 이걸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 X축과의 각도를 phi, 어즈미터 앵글을 phi라고 놓으면 요 점에서의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구했던 것처럼 P는 요 방향, Z 방향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쓰면 P 코사인 테타 4파이 엡실론 0 R 제곱, 그 다음에 이거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요건 R에 대해서 미분하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파이 3승 2배 코사인 테타 R 햇 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 다음과 같은 다이폴 필드의 이퀴포텐셜 서피스를 먼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걸 먼저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이퀴포텐셜 서피스는 포텐셜이 컨스탄트인 거, 그러니까 이게 컨스탄트인 점을 찾으면 되니까 P 코사인 테타가 4파이 엡실론 0 R 제곱이 예를 들면 V0 어떤 컨스탄트인 거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요거를 R 제곱에 대해서 풀면 P 4파이 엡실론 V0 코사인 테타가 돼서, 요거를 R0라고 놓으면, 물론 우리 조심해야 되죠. 뭐냐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 0 이상인 수인데 코사인 테타가 양수면, 다시 말하면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V0가 양수인 부분이니까 그때는 요거를 R0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고, 코사인 테타가 음수인 경우,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요게 음수면 요게 0 이상인 수면 V0가 그때는 이퀴포텐셜 서피스가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데, 저 큰데 아래쪽에서는 V0가 양수인 포텐셜이 없고 음수인 포텐셜이라서, 그때마다 R제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사실 R제곱 이거의 절대값으로 사실 정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다음같이 주어져 있으면, 그래서 뭐냐면 R은 R0 스퀘어 루트 코사인 테타, 조금 아까 요거를 좀 더 잘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테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R0가 스퀘어 루트 P 4파이 엡실론 0 V0고, 2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파이 사이에서는 R0 스퀘어 루트 코사인 테타, 물론 R0가 이때는 스퀘어 루트 P 4파이 엡실론 0 V0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퀴포텐셜 서피스를 그리면, 물론 거의 단면을 그리는 거죠. 지금 뭐냐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요 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R이 R0 코사인 테타면 이거는 이 서클이죠. R이 R0 코사인 테타면 서클이 되는데 서클보다는 좀 더 찌그러진, 어떻게 찌그러지냐면 이렇게 찌그러진, 안 찌그러지게 그랬나?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물론 이거 단면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돌려서 생기는 그 표면을 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렉트릭 필드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그리고 싶은데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어떻게 그리냐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일렉트릭 필드는 이퀴포텐셜 서피스의 수직이어야 되죠. 이게 수직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수직이면은 지금 이퀴포텐셜 서피스는 R이 R0 스퀘어 루트 코사인 테타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이퀴포텐셜 서피스의 단면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여기서 요 점에서 이게 R 방향, 세타 방향은 이게 수직인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되는데,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접선 방향, 요 접선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이쪽 방향으로 dr, 이쪽 방향으로 dθ, 근데 길이를 보면 r dθ가 되니까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 이 기울기, 슬로프는 r dθ분의 dr, 그러니까 r분의 1 dr. 이게 요 이퀴포텐셜 서피스의 요 한 단면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우리 요 식이 있으니까 뭐냐면 r분의 1은 r0 스퀘어 루트 코사인 테타. 편의상 우리 윗부분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밑에 부분은 절대값에서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윗부분을 생각해보면 dr dθ r0 스퀘어 루트 코사인 테타를 미분하니까 2 루트 코사인 테타분의 마이너스 r 사인 테타. 이렇게 돼서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 2배의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죠? 이거의 수직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렉트릭 필드의 기울기에다가 이거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기울기는 우리 어떻게 구하나?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이 R, 이 세타, 이게 조금 아까 계산한 거랑 이게 바로 일렉트릭 필드의 기울기가 될 텐데, 세타분의 세타 컴포넌트 R, 이게 뭐냐면 처음에 있는 이 식을 보면 앞에 있는 것도 여기 이상하게 썼네. 사인 세타분의 2배의 코사인 테타니까 사인 세타분의 2배의 코사인 테타. 이게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의, 지금 요게 여기서도 썼지만 바로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역수로 주어지는, 저거 역수의 마이너스로 붙이고, 요게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아이디어를 쓰면 일렉트릭 필드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슬로프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식이 좀 복잡하지만 이게 미분 방정식이니까 뭐냐면 r분의 dr은 2배의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d 세타니까 양변을 적분하면
로그 R. 이건 뭐죠? 로그 2배의 로그 사인 테타네. 적분을 하면 미분하면 이 식이 나올 테니까 플러스 컨스턴트.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이걸 양변을 엑스포넨시에이트 하면 R은 some constant sin square thet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퀴포텐셜 서피스는 이게 아니고 다 R 테타로 쓰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서피스가 되고 일렉트릭 필드는 기울기가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잘 알다시피 아까 R이 R0 코사인 테타는 Y축의 원의 중심이 있는 원이고 R이 R0 사인 테타는 X축상에 원이 있는 거에 대한 원의 방정식인데 따라서 우리 이거의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분포를 보면 물론 이거의 수직이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다음과 같이 물론 저 사인 세트만 좀 더 찌그러진 걸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물론 여기서는 주어지고 대칭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포텐셜 서피스에 대한 라인 방정식 일렉트릭 필드 라인에 대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진공에서 전하가 분포하는 경우 혹은 도체인 경우 우리 이런 경우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냐, 전하들 사이에 있는 전기 포텐셜이 뭐냐, 혹은 그런 컨피그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일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걸 보기 시작 봤는데 우리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보냐면 진공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 속에서 전하가 있는 경우 그럼 그 전하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물체가 있는 게 그렇게 다른가요? 물체가 있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도체가 아니라 우리 부도체의 경우 우리 그거를 흔히 다이엘렉트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 생각하는 거는 물체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물체 안에 일렉트릭 차지가 있으면 그거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생길 거냐. 그럼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부터 문제가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원자 혹은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그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 있고 마이너스를 띤 전하를 띤 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이지만 그 안에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전하의 중심, 마이너스 전하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저 원자 핵은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 전자들은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힘을 받아서 멀리 떨어지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그렇게 세지 않으면 이게 원래 스테이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 마치 용수철처럼 돌아가고자 하는 복원력과 외부에서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생긴 힘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있겠죠. 그래서 보면 그 안에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혹은 그 물체 안에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면
원자가 중성인 원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일렉트릭 다이폴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에서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 혹은 그 안에 있는 뭐 프리 차지 같은 것도 일렉트릭 필드를 주니까 주면 그 주위에 있는 물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각각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끄면 다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중심이 일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induced dipole moment가 생긴다고 얘기해요. 유도된 다이폴 모먼트가 생긴다는 거죠.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줬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분자,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분자 혹은 원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원자 수준에서 일어난다. 물론 지금 얘기한 거는 원자가 혹은 분자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는 그런 분자인 경우죠. 근데 처음부터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아도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분자도 있죠. 우리가 그런 걸 폴라 머티리얼, 극성 분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물 분자예요. 물 분자는 수소 2개와 산소가 일직선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약간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산소 원자가 좀 더 전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들이 좀 더 많이 모여 있고 수소 원자 쪽으로는 덜 모여 있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지만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죠. 그런 걸 우리가 그 분자는 permanent electric dipole moment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럼 물 분자 같은 경우 액체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력학에서 본 것처럼 열적 평형에 있으면 그런 electric dipole moment를 가지고 있는 물 분자들이 아주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기 쌍극자 전체적인 net electric dipole moment는 통계적으로 0이지만 그것도 역시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죠? 일렉트릭 다이폴은 좀 이따 보겠지만 일반 물리에서도 배워도 토크가 작용하니까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다이폴 모먼트가 이쪽으로 일렬로 정렬하려고 하죠. 물론 서멀 모션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일렬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오실레이션을 이렇게 막 플럭추에이션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쪽으로 향하는 0이 아닌 성분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물과 같은 그런 극성 분자가 랜덤하게 모여 있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그쪽 방향으로 net electric dipole moment가 생긴다 이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끄면 다시 전부 다 랜덤하게 흩어져서 전체적으로 net electric dipole moment는 0이 되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아주 물체가 있으면 상황이 점점 복잡하게 되는데 복잡하게 되는 거는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체 안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자 수준에서 우리 원자 수준에서 우리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인듀스 다이폴을 보면 우리 폴러리제이션을 볼 텐데 이제부터는 물체인 경우에는 나오는 용어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이제 폴러리제이션을 먼저 정의할 거예요. 폴러리제이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 일렉트릭 원자 수준에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P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요? Q와 마이너스 Q가
D만큼 떨어져 있으면 Q 곱하기 D. 방향은 마이너스 전화에서 플러스 전화의 방향으로 가지고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P는 알죠.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처음에는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없는 분자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가 생긴다고 했는데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는 P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해요. 물론 일렉트릭 필드가 아주 커지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자랑 원자핵이 떨어질 경우까지 세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렉트릭 필드가 그리 세지 않은 경우 다음 같은 걸 우리가 사실은 리니어한 머티리얼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요새 실험에서는 요새 물리학 첨단 실험에서는 요거보다 더 높은 거 알파 그다음에 뒤에 2의 제곱 혹은 2의 3승에 비례하는 non-linear 머티리얼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작으면 우리 되게 다음과 같은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분자들의 배열이 분자가 간단한 배열이면 그럴 수 있지만 뭐 좀 더 예를 들면 물 분자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정한 일렉트릭 필드랑 비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사실 이 둘 사이에는 크기만 비례하고 방향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인슈타인 서메이션을 쓸까 아니면 서메이션 그대로 explicitly 쓸까 씁시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 경우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랑 가해준 일렉트릭 필드가 반드시 같은 방향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 이 경우 요거를 아토믹 레벨에서 원자 레벨에서 하기 때문에 아토믹 폴러라이저빌리티라고 불러요. 앞에 폴러라이즈로 시작된 용어가 벌써 하나 나왔죠. 폴러라이저빌리티라고 불러요. 이 경우는 폴러라이저빌리티가 아주 간단한 이게 소위 아이소트로픽하다고 하는데 방향이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이게 스칼라로 주어진 어토믹 폴러라이저빌리티지만 분자 구조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그럼 요 양이 인덱스가 2개 있는 텐서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토믹 폴러라이저빌리티 텐서가 있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이 텐서를 우리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로 쓰면 다이어고널하고 물론 우리가 항상 적당한 축을 잡으면 다이어고널하게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이어고널 엘리먼트가 전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감을 잡으면 이렇다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한 원자 모델을 쓰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럼 그래? 그러면 분자 사이즈가 대략 A야. 분자 사이즈가 A라는 건 전자들이 이 주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사이즈가 대략 한 반지름 A인 곳에 전자가 뭐 그냥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분포되어 있고 전체 전하가 가운데 있는 전하가 Q 물론 플러스 원자핵의 전하가 Q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마이너스 이 주위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모델이지만 우리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죠. 이제 그런 경우 만약에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어. 이 주위에 이제 마이너스 Q가 있고 여기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가하면 예를 들어
가하면 전자들의 분포가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생긴 모양이 똑같이 있고 이 둘 사이에 전하의 중심이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Q가 약간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Q가 약간 이쪽으로 가지만 전기장을 주었을 때 그러면은 전자들의 구름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플러스 Q가 D만큼 이동했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긴 여기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받는 요 플러스 Q의 원자핵이 받는 힘은 외부에서 가한 전기장 A에서 QE 그 다음에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그 잡아당기는 힘이랑 두 개가 서로 평형을 이뤄서 다음과 같은 상태로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요게 균일한 전자들의 분포라고 하면 우리 요 점에서 이 전자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는 거는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되지? 가우스 스피어를 잡은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차지만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기여하고 요 바깥에 있는 건 전기장을 주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쉐드 테오렘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경우는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가 크기를 보면 전자가 주는 건 4파이 엡실론 0 1 분의 1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굳이 다 쓰지 않고 Q 곱하기 D A 3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왜 그렇게 주어지냐면 원래는 D 제곱분의 여기 Q인데 요 안에 있는 전하인데 안에 있는 전하는 부피에 비례하니까 전체의 Q면 A의 Q가 있으면 D 안에서는 A분의 D의 3승에 비례하죠. 부피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D제곱분의 1에다가 A분의 D의 3승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구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다 구한 값이라 이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준 일렉트릭 필드랑 똑같아야지. 그죠? 다음과 같이 되도록 벌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P는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는 Q 곱하기 D지 뭐. 이게 뭐냐면 Q 곱하기 D는 4파 엡실론 0 A 3승 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걸 좀 더 보면 3분의 4파이 A 3승이 분자 하나의 부피라고 하면 이게 3배 엡실론 0 로 돼서 우리가 아토믹 폴러라이저빌리티를 간단한 모델로 구하면 알파가 3 엡실론 0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래? 그리고 요거를 집어넣어 봤더니 한 팩터 2나 3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100배나 1000배 차이가 나진 않죠. 그러니까 대개 한 500~600%, 300~400%의 에러를 가진 적어도 적당한 크기는 그래도 우리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델로 우리가 이 아토믹 폴러라이저빌리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일렉트릭 다이폴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으면 지금 이거는 처음에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없는 경우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경우는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1학년에다가 했죠. 일렉트릭 다이폴에다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토크가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폴라 몰리큘을 보면 Q 마이너스 Q 이 사이가 D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고 요 중심에서 보면 O에서 보면 외부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 당연히 Q는 이쪽으로 F 플러스 전하가 받는 마이너스 전하는 다음과 같이 힘을 받죠. 토크를 계산할 때 우리 항상 요 분자의 중심, 전하의 중심에서 봤을 때 토크는 당연히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는 R이 뭐냐면 Q, 이게 당연히 우리 잘 아는 QD 크로스 E로 주어지고 P 크로스 E죠. 어디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그렇죠. 다음과 같이 토크가 주어지죠. 근데 이 경우 이게 만약에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면 왜 원점 주위에서는 이쪽으로 주는 힘이랑 이쪽으로 주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은 안 받지만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토크를 받는 거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폼하지 않으면 이게 받는 힘이랑 이게 받는 힘이랑 다를 수 있죠. 참 1학년 때 배운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 했더니 자꾸 나는 이상한 짓을 자꾸 해. 그죠? Not uniform. 그 경우는 이게 0이 아니라 이거. 그럼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는데? 다이폴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데? 그 힘은 두 개를 더해야 되죠. 이거는 뭐냐면 이 Q에서의 플러스 Q에서의 전기장, Q 마이너스 Q에서의 전기장 요 차이죠. 왜냐면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 이거 마이너스 Q가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쓰면 Q 곱하기 델타 E 요게 델타 E라는 거죠. 플러스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와 마이너스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차이. 물론 유니폼하면 이 차이는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게 아주 작으면 이건 분자 수준이니까 거리가 분자 정도 거리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이거에 예를 들면 X 성분은 어떻게 하나? 당연히 1차 뭐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텀은 상수는 0,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그 차이가 D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델타 E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P니까 P 닷 E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토크가 원점이 아니고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폼하지 않으면 사실 받는 토크는 P 크로스 E 우리가 잘 아는 토크는 어떻게 하죠?
이무의 점에서의 토크는 요 점에서의 토크 플러스 R 크로스 F죠. 이게 작용하는 힘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토크에 대한 표현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앞에 토크가 N이 P 크로스 E라는 거는 첫 번째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폼한 경우 이게 0이 되거나 아니면 원점이 다이폴의 중심에 있는 거 R이 0이 되거나 그때는 전부 다 요 표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이란 건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폼하지 않고 요 점이 아니라 다른 이무의 점에서 이 다이폴에 작용하는 토크를 생각할 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다음과 같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내가 칠판에 이렇게 식을 쓰기 전에 했던 물질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물체에 주는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는 경우 아니면 폴라 몰리큘인 경우 받는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지금 이 모든 얘기는 사실은 폴러리제이션을 정의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폴러리제이션은 그럼 도대체 뭐냐? 폴러리제이션 어떻게 정의하냐? 폴러리제이션은 대문자 P로 보이죠? 소문자 P로 쓴 원자나 분자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랑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이 P로 쓰니까 헷갈리지만 이게 뭐냐면 다이폴 모먼트가 그 인듀스드 다이폴이든 퍼머넌트 다이폴이든 간에 분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우린 지금 분자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마크로스코픽하게 거시적으로 분자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경우 그러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서 인듀스 다이폴이 생겨도 다이폴들이 분자들이 다 생겼는데 그거에 어떤 특정한 볼륨을 잡았을 때 폴라 몰리큘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면 다이폴 모먼트 per unit volume 단위 볼륨당 폴러리제이션 단위 볼륨당 다이폴 모먼트의 썸을 우리가 다이폴러리제이션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당연하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난번에 여태까지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냐. 가장 일반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멀티폴 익스펜션을 했어요. 차지들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를 봤는데 우리 이번에는 폴러라이즈드 된 머티리얼들이 있어서 폴러리제이션이 P, 단위 볼륨당 다이폴 모먼트의 합이 P인 물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물체가 한 점에서 주는 일렉트릭 필드는 바깥에를 먼저 생각해보면 바깥은 진공이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R 원점 R'에 있는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말한 곳에 요거가 있으니까 요거에서 있는 폴러리제이션 P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요거는 R 마이너스 R.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폴러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분포되어 있을 때 그 머티리얼 바깥에 있는 이미의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하기 힘들지. 그렇지만 폴러라이제이션이 아닌 다이폴의 썸이라니까 그럼 다이폴 하나 있을 때는 우리 이건 했죠. 다이폴이 있을 때 물론 일렉트릭 필드를 봐도 되지만 포텐셜을 봐도 되죠. P R-R 프라임 원래는 제곱인데 하나 그 중에 하나는 요 위에 거랑 결합해서 그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만들려고 하나를 더 쓴 거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전부 더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P란 거는 요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한 볼륨을 dv 프라임이라고 하면 P dv 프라임이죠. 폴러리제이션의 데피니션을 쓰면 단위 부피단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니까 우리 폴러리제이션 P인 곳에서의 포텐셜은 요거를 P 대신에 P R 프라임 물론 R 프라임 있는 곳에서 프라임 dv 프라임을 d3승 R 프라임으로 쓰면 폴러라이제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폴러리제이션에 의한 폴러리제이션도 물론 R의 함수일 수 있죠. 다음과 같이 포텐셜을 구한다. 이 상태로 놓고 그냥 구하면 돼요. 이 상태로 놓고 그냥 구하면 되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 수식을 가지고 조금 장난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장난을 하냐? 이 형태는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봤냐? 저거는 R-R 프라임 분의 1을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나타나는 양이죠. 다시 말하면 프라임. 이 그레디언트 프라임은 프라임 코디네이트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한다는 거예요. ddx 프라임, ddy 프라임, ddc 프라임. 요거를 하면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거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에 대해서 하면 마이너스가 붙지만 뒤에 거에 대해서 하면 요 마이너스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테고 이 사실을 여기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럼 BR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 P R 프라임 닷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요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 안으로 집어넣어. 뭔가 더 집어넣었죠. 왜냐면 위에 있는 건 이걸 앞으로 끄집어낸 거를 미분한 건데 이거 안으로 집어넣으면 요걸 미분한 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빼줘야지.
이제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을 한 게 생겨요. 이제 인티그랄의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뭐가 있지?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쓰고 싶죠. 이걸 서피스 인티그랄로 바꿀 수 있어요. 서피스 인티그랄로 바꾸면 물론 우리가 그 서피스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서피스냐면 폴러리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의 서피스죠. 서피스에 대해서 뒤에 거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다음과 같이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 단지 이렇게 수식을 잠깐 바꿨을 뿐인데 그러고 나서 형태를 보면 전에 했던 우리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걸 보면 이런 적분 형태가 나오는 거는 서피스 차지 덴서티가 있을 때 나오는 포텐셜을 구하는 형태 아닌가? 이거는 요게 차지 덴서티면 차지 요게 요 양 대신에 로 R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차지 덴서티에서 생기는 포텐셜이랑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surface charge density랑 볼륨 densi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바운드 차지 덴시티를 시그마 b의 b는 바운드 차지 덴시티로 생각해서 서피스는 p 닷 n hat n은 물론 그 아까 했던 면적 벡터의 나가는 방향의 노멀 벡터 그 다음에 로 차지 볼륨 덴시티는 이렇게 정리하면 아까 썼던 포텐셜은 이렇게 쓰면 우리 해석하기 훨씬 편하죠. 이 앞에 있는 게 뭐죠? Surface Charge Density에 의한 포텐셜, 볼륨 차지 덴시티에 의한 포텐셜. 근데 이게 프리 차지가 아니라 폴러리제이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induced 혹은 bound surface charge density, bound 볼륨 차지 덴시티로 정의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보면 아니 그냥 여기서 잠깐 수식적인 장난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정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이런 차지 덴시티가 생기나요? 생겨요.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러니까 폴러리제이션이 특정한 분포로 되어 있을 때 그 안에 표면과 내부에서 같이 인듀스된 차지 덴시티가 생기냐 하는 걸 이제 볼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만 수식적으로 정의한 양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실 의미가 있는 양으로 폴러리제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바운드 차지 덴시티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라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우리 이제 쉽게 간단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에 복잡한 게 많이 들어오지. 머리에 많이 복잡한 게 들어올 때는 예를 들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쉬운 것부터 들면 돼요. 이거 이제 폴러라이즈드 머티리얼이 있어서 폴러리제이션이 균일한, 다시 말하면 반지름 R, 이 안에 폴러리제이션이 균일해. 이게 C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거,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요게 이제 n 해시, 레디얼 벡터가 n 해시 되겠죠. 물론 어지미스 이 시스템이 지축에 대해서 로테이션에서 대칭성이 있으니까 어지미스 앵글에는 의존하지 않을 테고, 이 경우에 이거에서 생기는 요 스피어 바깥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을 계산, 안에 있는 건 좀 있다가, 안에는 좀 있다가, 일단 바깥부터. 밖에 진공인 경우에 여기 포텐셜은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로 B는 아까 뭘로 정했었죠?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로 정했었죠. 근데 P가 유니폼하면 다이버전스 P는 0이죠. 이건 0이에요. 서피스 차지 덴시티는 따라서 포텐셜 안도 해볼까? 바깥에만 있으면 이제 안에도 할 수 있죠. 안에도 뭐냐면 요 스피어를 잡으면 되니까. 그죠? 바깥에서는 어떻게 되나? 바깥에서는 우리 시그마 B 요거만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P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조금 아까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바깥에서는 요걸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4파의 R분의 4파의 R 제곱이니까, 그러면 PN에다가 무식하게 계산해서 4파의 엡실론 0 P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요 적분을 하면 4파의 R 제곱 4파의 R 제곱 dr인데 4파의 R 제곱 4파이가 없어지고 4파이 R dr이니까 내가 왜 계산을 헷갈리지? 이게 저걸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서 이걸 잡으면 이걸 내가 계산을 못하지? 이게 4파이 R 제곱 dr에 R분의 1 이거죠. 그러니까 4파이 R이 라지 R이잖아. 지금 라지 R이니까 4파이 R인데
바깥에서는 4파이. 지금 4파이 r. 아니 면적은 이게 아니죠. 이 적분돼서 4파이 r 제곱이니까 r. 4파이 r인가?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 하지? 바깥에서는 아니 내가 왜 가우스 법칙을 내가 왜 못 쓰고 있지? 서피스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안에서는 이거 했는데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적분을 하면 이거는 상수고 나오고 r분의 1을 적분하면 r분의 1 4파이 r제곱 이건데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되지. 그러면 VR 이걸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되고 지금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하나는 R이 R보다 큰 경우, R이 R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R이 지금 로 B는 0이야.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지? R을 원점을 여기로 잡으면 R 프라임분의 dA 프라임이야. 바깥에서는 요 안에 있는 모든 서피스 차지를 코사인 테타는 상관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R분의 D 맞는데? 4파이 R제곱 그 안에 있는 모든 차지 해서 이걸 했는데 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내가 헷갈려 하지? 적분을 하면 바깥에서는 지금 저게 주어져 있으면 시그마 B로 주어져 있으면 바깥에서는 전체 차지가 4파이 R제곱 시그마 B가 저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4파이 바깥에서는 4파이 R제곱 R분의 내가 뭘 헷갈리고 있지? 뭘 잘못 계산하고 있나? 아닌데 이게 앞에 있는 걸 무식하게 계산을 해도 똑같은데 P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까처럼 뭐지? 내가 지금 이걸 계산하면 왜 그대로 안 나오지? 이거를 그냥 계산해도 되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 바깥에서는 전부 다 P가 있으니까 전체 다이폴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 하지? 앞에 있는 건 0이고 이걸로 여기도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여기다가 뒤에 있는 건 0 시그마 대신에 요거를 P 코사인 테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코사인 테타로 집어넣는 건 R을 원점을 여기를 잡으니까 이거는 R 프라임분의 dA 프라임이야. dA 프라임은 이제는 R이 이 서피스가
여기에 의한 서피스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서피스는 바깥으로 잡으면 이게 내가 왜 헷갈리지?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4파이 B 안쪽에서는 그렇고 바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지? 적분을 하는데 코사인 테타는 A'이랑은 상관이 없고 이건 P 코사인 테타를 끄집어내고 R'분의 DA'을 하는 건데 이때 서피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서피스를 바깥으로 잡으면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나? 바깥으로 잡으면 여기 전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왜 헷갈리지? 바깥으로 잡으면 P.N 그렇지. P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P가 단위 부피당인데 전체 P가 돼서 바깥으로 잡으면 R 4파이 R 3승.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헷갈리는데. 오, 가만히 있어보자. 폴러리제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럼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싶은데 포텐셜은 P 코사인 테타에 이걸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게 뭘 헷갈리는 거야? 뭘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R이 R보다 크면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적분을 할 때 R은 있고 4파이 R 제곱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나? 내가 아주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R 바깥에 있을 때는 안에 이거를 계산해도 쉬운데 이거를 계산해도 쉬울 것 같은데 이거를 계산해도 뭐냐면 R이 원점이고 R'의 3승의 D상승 R'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계산을 해서 요게 P 코사인 세타고 요거의 3승인데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R이 바깥에 있으면 전체 P니까 전체 P에 대해서 요거에 들어가 있는 거는 R'을 계산을 하면
R 프라임의 R 3승분의 D 3승 R 프라임. 이게 4파이 R 프라임의 R의 3승이 아니지. 이렇게 막 없애면 안 되는데 R을 조심해서부터 R.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내가 뭘 지금 바보같이 놓고 있는 건가? P 코사인 테타. 이게 서피스를 뭘로 잡나? 바깥 안쪽에서 잡으면 안쪽에서부터 잡아볼까? 안쪽에서 잡으면 요 서피스에 P 코사인 테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폴러리제이션을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전체가 P인데 바깥에서는 안쪽에서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아까 주어진 거 아까 우리 포인트 다이폴인 경우랑 사실 똑같은 경우를 할 수 있죠. 포인트 다이폴을 전부 다 합하면 되니까 안에서는 여기 이거에서 생기는 포텐셜이 아까 다이폴에서 생기는 거에서 지난번에 R 코사인 테타 아까 P 이렇게 주어지는데 R이 전부 다 작을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잡으면 이게 뭐냐면 적분을 하면 4파의 R제곱 하고 P를 곱해야 되는데 P를 곱해야 되는 4파의 R제곱 P 코사인 테타에 R분의 1 밑에 R분의 1 바깥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고 바깥에서는 이거를 하면 이렇게 주어지면 헷갈리네. 아까 조그만 거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냐? 우리 아까 했었는데 다이폴이 있는 경우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을 우리 계산을 했었지.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이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이 우리 하나 있을 때 P 코사인 테타 4파이 엡실론 0 R 스퀘어 분의 1로 주어졌는데 지금 왜 저걸로 계산하면 못하겠지? 지금 이거에 다이폴 하나가 있는데 안쪽에서는 다이폴이 뭐냐면 요거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안쪽에서는 요거에다가 P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를 보면 3분의 4 파이 R 3승 P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고 그래서 요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바깥에서는 요게 3분의 4 전체 안에 이 바깥에서는 다 합하면 3승이니까 이거를 4파이 엡실론 0 R 스퀘어로 나눠주면 V R 데타가 헷갈리게 했지만 지금은 이거는 뭘로 주어지냐면 당연히 3 엡실론 0 P R 제곱분의 R 3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이거를 적분을 해서 못하지?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답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Z가 R 코사인 테타니까 요게 Z죠. Z로 주어져서
재미있는 사실은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니까 요 안에서는 R이 R보다 작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3 epsilon 0 P, 원래는 PC인데 Z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바깥에서는 이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 4파이 엡실론 0분의 1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더 붙으니까 R에 마이너스 2승을 쓰면 4파이 엡실론 0분의 1 P R 제곱, 물론 여기서 P는 3분의 4 파이 R 3승 P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안에서는 폴러리제이션의 반대 방향으로 유니폼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고, 바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쪽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폴러리제이션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거. 내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서 헤맸나? 요거는 다시 요걸 지금 내가 유도한 거는 지금 처음에 다이폴 하나 있을 때를 놓고 전부 다 이제 다이폴이 똑같은 컨트리뷰션을 주니까 전부 다 이 더해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였는데, 우리 요거를 무식하게 접근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헷갈리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어쨌든 답은 요렇게 우리 뭐냐면 폴러리제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요 안에서 다이폴 폴러리제이션이 있는 머티리얼 안에서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하는 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